국제문화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제문화국장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제문화국장 최승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평택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국제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강일 한미국제교류 과장입니다. 황일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종호 관광과장입니다. 함재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재중 주민지원과장입니다. 국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사업 명세서 85쪽입니다. 국제문화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5.3% 증가한 224억 9,687만 1천원으로 한미국제교육과 군소음 피해보상금 120억 2,739만 2천원 등 총 10건입니다. 99쪽 세출예산입니다. 국제문화국 세출예산은 1,051억 5,249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28%가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에서 101쪽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2022년 군소음 피해 보상금 성립전 예산 집행 결정 사항에 따라 120억 2,739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한미군 평택 이전 관련 아카이브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 대상 자료 수집 공고 2차례 진행 결과 실질적 구입 가능한 자료가 없어 자료 구입비 7천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8,485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개최하지 못한 각종 협의회 운영비 및 행사 운영비 2,764만 1천원, 우호 교류도시 사업비 4,336만 9천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 2,911만 원 11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2쪽 문화예술과입니다. 사업비 집행 잔액 및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20개 사업 총 18억 6,60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 증액 내시로 인해 1억 9,481만 원, 팽성읍 객사 주변 정비 사업 연내 준공을 위한 사업 대상지 내 폐기물 처리 비용 896만 원, 배다리 생활문화체육센터 부지 분납 매입비 및 부대 비용으로 29억 7,5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보전 지출 6,6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6쪽 관광과입니다. 시군 특별 조정 교부금으로 코로나 관련 영업 손실 지역 내 경관 조형물 설치 사업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로 인한 상반기 사업 취소로 마이스 산업 육성 사업비 1,1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보전 지출 2,01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에서 108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코로나19 및 대회 개최 취소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4개 사업에 총 2억 6,973만 7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국도비 추가 교부에 따른 1,998만 원, 장단고가 하부 시민체육시설 조성 사업 특별 조정 교부금 4억 1,800만 원,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보전 지출 78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주민지원과입니다. 기본경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내부거래 지출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사업비 특별회계 전출금 6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으로 오산 탄약고 이전에 따른 대체도로 개설공사
유스탁 사업비 4,65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급 60억 원을 계상하였고 210조 세출 예산에서는 오산 탄약고 이전에 따른 대체도로 개설공사 4,650만 원, 예비비 1억 2,830만 6천 원, 국고보조 반환금 2,157만 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381쪽 명시 2월 사업투서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17억 5,252만 원을 명시 2월 하였으며 382쪽 관광과에서는 코로나 관련 영업손실 지역 내 경관 조형물 설치 사업, 생활사 박물관 공간 설계 및 제작 등 총 5개 사업에 21억 2,167만 1천 원을 명시월 하고자 합니다. 383에서 384쪽 체육진권에서는 홍언리 체육시설 조성사업, 청복 다목적회관 조성 등 총 10개 사업에서 50억 8,276만 6천 원을 명시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에서 7쪽입니다. 국제문화국 소관 세입예산은 2022년보다 33억 6,503만 3천 원, 21.3% 감소한 124억 3,838만 1천 원입니다. 한미국제교류과에서는 굿네이버 사업 등 4개 사업에 전년 대비 50.93% 증가한 14억 6,815만 원을 국고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한미친선 교류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도비보조금 6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상생문화재 사업 등 7개 사업 국고보조금 27억 8,200만 원,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에 기금 15억 1,969만 원, 도무형문화재 전승사업 등 16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9억 3,663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 관광과입니다. 내리 캠핑장 사용 및 임대료 등의 경상적 세액 수입 6,960만 6천 원, 다국어 관광 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 사업 등 4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에서 10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2022년 대비 24.7% 감소한 49억 4,480만 4천 원으로 임대료 및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 수입 5억 7,279만 9천 원, 임시적 세외 수입 3,600만 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등 사업에 국고보조금 16억 6,209만 원, 도비보조금 26억 7,39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국제문화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은 2022년보다 215억 2,955만 8천 원, 35.3%가 증가한 822억 4,6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2쪽 먼저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한미국제교류과 세출 예산은 2022년보다 19.2% 증가한 80억 8,186만 원입니다. 42쪽 굿네이버 프로그램 국비사업 홍보비로 3천만 원, 주한미군 평택 이전 관련 아카이브 구축 사업에서 아카이브 디지털 통합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43쪽 동북아 평화안보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평택 평화안보포럼 사업비로 국비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에서 46쪽 한미우호협력 환경조성에서는 한미어울림축제 등 10개 도비보조 사업에 6억 6천만 원, 평택 주한미군 우정의 날 등 5개 국비사업에 4억 5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46조 국제교류재단 추정금으로 47억 4,17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에서 47쪽입니다. 군소음 피해보상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접수처 운영을 위한 재경비 3억 9,817만 3천 원, 군소음 보상 인력
보조 인력 지원을 위한 국비 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우호도시 교류 사업에서 명예통역관 수당, 국외 업무여비 등 1억 4,0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9쪽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2023년도 본예산에 351억 3,651만 원을 편성하여 2022년 대비 26.6%가 증액되었으며 2023년도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은 시집 관현악단 창당 및 운영 등 31개 사업 총 17억 4,958만 원입니다. 55쪽 평택시 문화재단 추정금입니다. 전년 대비 30억 2,096만 원이 증액된 97억 4,696만 원으로 문화재단 운영 및 안정적인 사업성을 위해 기존 위탁사업 출연금 15억 7천만 원, 시설 개선과 인력 증원 및 목적 사업비 14억 5,0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쪽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장애인 예술단체 공연 횟수를 증편성하여 전년 대비 3,500만 원이 증액된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3쪽 도지정 문화재인 팽성읍 객사의 노후화된 화장실을 주변 경관에 맞게 개선하고자 팽성읍 객사 화장실 개선공사에 2억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4쪽 가칭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사업비는 터파기 등 지하골조 기초공사 추진을 위하여 전년 대비 4억을 증액하여 100억으로 편성하였으며 65쪽 금년 10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평택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으로 1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쪽 관광과입니다. 관광과는 2023년도 본예산에 65억 8,86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에 1억 1천만 원, 한국 근현대 음악관의 운영비로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경기 서부권 관광협의회 부담금 6천만 원, 팽성 관광특구 지정 추진 사업에 1억 8,072만 원, 주민 참여 예산으로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하는 한국 근현대 음악 사업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9쪽입니다. 전통한옥 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 도비 사업에 1,200만 원, 관광개발 사업으로는 내리 캠핑장 운영 위탁 사업비 등 4개 사업에 7억 1,0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0쪽 주민참여예산 내리관광지 구절초 동산 조성 사업에 3억 원, 유휴공간 문화재생 공간미학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1에서 72쪽입니다. 관광홍보 활성화 사업 등 9개 사업에 4억 3,466만 8천 원, 송탄 관광특구 축제 2억 6천만 원, 평택 달맞이 축제 5천만 원, 평택 시티투어 운영 사업비 4억 2,653만 원, 평택 섭길 지원 6천만 원, 주민 참여 예산 관광 콘텐츠 구축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에서 74쪽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및 평택호 예술관 운영 경비 3억 6,392만 원, 한국 소리터 위탁 운영 및 사업비 7억 1,477만 7천 원, 평택호 관광단지 해제 지역 관리를 위한 대한 2리에서 대한 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5억 3천만 원, 평택호 관광단지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따른 국도 39호선 확장공사 실시설계 유흥비 등 4개 사업에 15억 9,88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6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 예산은 323억 1,422만 6천 원으로 2022년 대비 50.4% 증액되었으며 2023년도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은 평택 시민체육대회 개최 등 8개 사업 총 17억 2,500만 원입니다. 76에서 80쪽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22개 사업에 대하여 41억 7,666만 원을 편성하였고 80에서 82쪽
우수 지도자 및 선수 육성 사업, 시민축구단 지원 사업 등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한 8개 사업에 대하여 13억 4,839만 3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을 위하여 55억 1,8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2에서 83쪽입니다. 평택 시민체육대회 등 시민참여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을 위한 8개 사업에 대하여 13억 7,970만 원을 반영하였고 84쪽 평택항 마라톤대회 2023 전국 궁도 선수권 대회 등 대규모 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7개 사업에 대하여 7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4에서 86쪽 2층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65억 원을 포함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총 13개 사업 163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에서 88쪽입니다. 소사벌 레포츠타운 유지관리비 21억 7,483만 5천 원을 반영하였고 88쪽 하단 소사벌 레포츠타운 개선사업을 위해 2,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1억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0쪽 주민지원과입니다. 주민지원과 세출 예산은 1억 2,483만 2천 원으로 2022년 대비 79.1%가 감소하였으며 2023년도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은 금강리에서 시도 15선 연결도로공사 1개 사업 7천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467쪽 주변지역 주민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3천만 원, 순세계 잉여금 7억 1,696만 5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468쪽 세출 예산으로 도시계획 시설 정비 사업비 1억 5천만 원, 방음시설 설치 사업비 5억 9천만 원, 예비비 69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87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가칭 평화예술이전당 건립사업은 2023년 골조공사 등 기초공사 진행을 위해 예산 잔액 141억 7,857만 원을 2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은 본공사 계약 및 추진을 위해 7억 6,566만 원을 계속비로 2월하였습니다. 관광과에서는 관광단지 해제지역 기반시설 지원을 위하여 시도 9호선, 현덕면도 104호선 확장공사 및 시도 3호선, 현덕면도 103호선 확장공사 사업비 잔액 8억 5,320만 원을 계속비 2월하였고 487쪽 체육진흥과에서는 안중 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 5억 8,739만 4천 원, 안중 레포츠공원 확장공사 사업비 2억 7,078만 원을 2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특별회계 계속비입니다.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 정비 사업 6억 5,153만 6천 원, 주민수건 사업 5,036만 6천 원, 방음시설 설치 사업 111억 2,346만 6천 원, 총 3개 사업 118억 2,536만 8천 원을 2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문화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 제4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소관 부서를 나누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한미국제교류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색인표를 참조하시어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좀 잠깐 제가 찾으시는 동안에 몇 가지 제가 먼저 해야 되겠네. 우리 명세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증액되고 감소 세입이 뭐 증액 감소된 거를 뭐 잘잘못을 가리는 게 아니고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를 7페이지 보면은 우리 한미 국제 교류과 같은 경우에는 국고 보조금이 증액이 거의 뭐 100% 이상 된 것 같아요. 저 작년 같은 경우는 7억 5천이었는데 이번엔 7억 1,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근데 이게 그 한미 포럼이나 우리 군수훈 보상 전담 인력 지원해서 좀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우리 한미 국제교류에서는 아무래도 국고 보조금이 좀 세입이 좀 늘어야 된다는 생각을 늘상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우리 국제교류과 예산액이 확정은 아니겠습니다만은 21억 2,800만 원 정도였고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7억 정도, 7억 1,800 정도 늘어났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국고 보조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가요? 네, 서면으로 볼 때는. 그래서 좀 보조금에 좀 신경을 좀 더 좀 쓰셨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많이 늘긴 했습니다만은.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2, 3년 전에는 사실상 보조금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많이 늘으신 건데 우리 문화예술가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도리어 좀 줄은 것 같아요. 네. 사업이 줄은 건 아닌데 보조금이 좀 줄었고 좀 그렇습니다. 관광가도 세 수입 같은 경우는 좀 줄었고 내리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5,700만 원.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사용료가. 이제 내리 캠핑장 사용료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니까 그 조성이 지금 30년이 돼 있는데요, 위원님. 예. 예, 30년 조성된 게 너무 이제 바짝바짝 붙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게 이제 20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렇죠. 예, 관광과장입니다. 네, 제가 예.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리 캠핑장 30년이 조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은 이용객들이 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가 너무 좁게 조성이 돼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객 대상으로 작년에 설문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이용에 불편이 없는지 이런 파악을 위해 설문을 해보니까 간격이 좁다는 의견이 많이 그렇죠. 80% 이상 나와서 또 코로나 와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30명 중에 20명을만 넓게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반응이 좋긴 한데 위원장님 아시지만은 이게 내리 캠핑장이 도시공사 위탁 관리를 하는데 다른
그 인건비나 뭐 이런 도시공사 위탁비보다는 이 수수료 갖고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평택 시민이 대다수를 이용하고 있어서 그냥 시민들한테 행정 서비스나 관광 여가, 휴일 여가 편의를 제공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내리 캠핑장 매점 임대료는 굉장히 줄었어요, 수입이. 이거는 어떻게 되는 이건 위원장님 이제 먼저 올해까지는 그 공유재산 토지분 임대료하고 이제 매점 임대료가 있었는데요. 거죠? 예. 내년도에는 이제 여기 저기 관광단지에 다 포함이 돼서 보상이 다 이제 되면은 소유가 평택 도시공사로 가기 네. 때문에 네. 이 임대료가 이제 뺐습니다. 그걸 임대료를 완전 제외했고요. 예, 예. 지금 상황은 이제 내년에도 그 보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세입을 추경에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설명서 가지고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저 국제기록과 2페이지 좀 우리 미군 기지 전 민간 협력 강화에서 이거 집행률은 좀 이거 올해 다 마무리 되는 건가요? 어떻게? 사업비가 9,600인데 과장님 이거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번 그 사회 추경 때 조금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전에 그 반납하는 거로 하고, 네, 네. 그 현재까지는 여기 이제 48%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오기 전에 그 최종 집행률은 54%로 조금 54%, 올라갔지만, 10월 30일 기준으로? 네, 여기는 이제 이 자료에는 10월 31일로 돼 있는데 예. 11월 말 현재는 이제 54%로 조금 오르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네, 10년 할애 같은 경우나 그 유관기관 워크숍, 그다음에 아카이브 관련 사업비가 요번 그 사회 추경 때 삭감 내용으로 들어가. 삭감을 좀 하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잘하셨네. 그 우리 이 페이지에 우리 그 굿네이버 프로그램 홍보비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업들 홍보를 잘 돼야 되고 다 여기 뭐 다 중요합니다만은 자세히 보니까 좀 겹쳐서 이게 5개 구피 사업의 홍보비가 3천만 원만 잡으신 건가요? 우선은 그 굿네이버 사업이 저희가 그 구체적으로 보면 6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 6개 사업 내에 홍보비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그렇죠. 있고, 그래서 금년에 하다 보니까 홍보비가 사실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로 추가로 세운, 이제 특히 이제 포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대외적으로도 그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증액을 해서 반영을 지금 시켰습니다. 홍보비가 어때 SNS로 좀 홍보가 잘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구체적으로 좀 이게 좀 뭐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아니면 나중에 따로 하실까요? 이게 네, 저희가 이제 그 굿네이버 프로그램이 그 구체적으로 보면 주한미군 우정의 날 행사라든가 예 평화 포럼, 그다음에 이제 굿네이버 투어 투어 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 있고, 예 그다음에 인사이트 운영이라 해서 플랫폼 그 운영하는 예. 예, 그런 내용도 있고, 평택 그 티빙 101이라 해서 교육이나 강화 우리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근데 예.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사업들 자체의 홍보비가 사실 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좀 반영을 홍보비가 시켰습니다. 저기 주한미군 우정의 날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 따로 잡혀 있고 뭐 평택 리빙 101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 정도. 뭐 물론 부족해서 더 세우셨겠지만
이게 홍보가 중요한지 아니면 행사 프로그램이 중요한지 이것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통 말씀들 하시는 거는 너무 공연에 집중이 돼서 프로그램이 어떤 콘서트 위주로만 가니까 어떤 좀 가족 동반이라든지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좀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먹거리라든지 이렇게 하면 좀 더 많이 모이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홍보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여기 신장동이나 우리 팽성 안정리에 한미 우호 사업들이 다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업 거기에 대해서 많은 비용들이 많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은 좀 세심하게 좀 잘 계획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3페이지 우리 주한미군 역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인데 아까 사료가 없으시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뒤에 보면은 그 별첨 자료에 우리 아카이브 자료 구입이 이렇게 감액을 해놔가지고 이거 1,000만 원 가지고 이거 어떻게 나중에 평가위원회 뭐 개최 후에 다시 뭐 따져보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좀 활성화 좀 해서 좀 치고 나가셔야 되는데 도리어 감액을 하셨다. 1,000만 원 갖고만 몇 점이나 구입하시겠어요? 제대로 된 거를? 우선 그 올해 2번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그 공고를 해 보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자료다운 자료가 많이 접수된 것도 없고 물론 이제 뭐 내년에도 더 열심히 홍보하고 그 행정 절차를 밟기는 밟겠지만 우선은 1,000만 원을 자산 취득비로 세워놓고 그 이후에 자료가 계속 나오게 되면 저희는 추경이나 이런 절차를 별도로 통해서 그렇게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좀 적극적으로 좀 전투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사료 구입하는 걸 확 줄여놔가지고 작년에 얼마나 썼어요? 이거 7,000만 원 중에? 작년에도 많이 쓰질 못했습니다. 많이 못 썼어요? 예, 그렇습니다. 못 쓴 게 아니고 안 쓴 건가 못 쓴 건가 모르겠네. 작년에는 그 평가를 하긴 했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금액이 설정되거나 그럴 정도의 자료가 아니라서 그건 저희가 무료로 그렇게 다 수집을 한 상태입니다. 평가위원님들 수당 이런 거는 다 제대로 잡아놓고 또 홍보물 제작도 이것도 확 줄였습니다. 200만 원으로. 좀 너무 소극적으로 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의 산출 내역을 쭉 보는데 여기 우리 한마음 축제가 굉장히 성황리에 10월 15일, 16일 날 한 거 아닌가요? 가장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날 굉장히 많은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내외국인들 분들께서 많이들 오셨는데 사업 진행비에 보면은 자원봉사자 식비라고 160만 원이 있어요. 이 자원봉사자는 어떤 자원봉사자들인가요? 거기에 뭐 진행하시고 여러 가지 뭐 도와주시는 분들 식비인 거나 주로 이제 저희는 모범 운전자 회나 그 해병 전우회가 주로 많이 해병 전화 저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그 이태원 참사가 있은 후로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안전요원에 대한 별도의 좀 여기에
행사 진행에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에 좀 별도로 좀 기재를 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준비를 하지 않을까. 그냥 자원봉사자 하니까 예. 지금 단체를 지금 두 군데밖에 말씀을 못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안전요원이라고 별도로 좀 예산을 좀 세워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예. 좀 세밀하게. 그럼 거기에 더 신경을 쓸 수 있고 그 부분이 좀 빠진 게 좀 네. 네네네. 19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신장 할로윈 축제하고 행성 할로윈 축제 역시 내년에 할로윈 축제는 뭐 예정대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예상은? 지금 이것도 분위기 봐서 아무래도 내년 행사가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거 5천만 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여기 인건비 역시 이건 어떤 건가요? 그 행사 진행하는 요원들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4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역시 그 안전요원에 대한 준비를 좀 해서 뭐 조금이라도 안전요원 분들의 어떤 배려라도 좀 할 수 있게끔 여기도 좀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이런데 좀 약간 치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책자가 언제 나온 거죠 이게? 10월 말 10월 말 기준으로 기준으로 말에? 다 네. 예, 작성한 좀 겁니다. 시간이 좀 없으셨겠네. 좀 신경을 좀 쓰고 계셨겠지만 여기는 빠져서 25페이지 한번 더 볼게요. 여기 예산이 좀 줄었는데 여기도 이제 참여도가 좀 외국인들 이제 참여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고들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예산 절감 이유가 따로 있네요 여기에. 할로윈 축제하고 이제 예. 같이 겹쳐서 같이 예. 그런가요 기간이? 그래서 재단 쪽에 좀 보겠습니다. 38페이지. 재단 출연금은 7억 3,60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됐고 40억에서 47억. 거기에서 올해는 인건비가 뭐 43% 정도, 작년 같은 경우는 49% 정도 됐고. 여기에 사무처장 임금 인상 6% 반영에 대한 거는 경영성과 계약 기준이라는 게 어떤 거죠? 이제 그 재단에 대해서 이제 매년 경영 성과 평가를 하는데요. 그 올해 뭐 최고 상향 등급을 받았다고 했는데 상향 등급을 예. 어떤 기준을 이렇게 세워놓고 하나 보죠? 예, 그 성과 기준에 따라서 이제 재단의 전체 재단의 어떤 그 경영 성과를 따지는 거죠? 네. 경비에서 그 채용 등 심사 수당이 30만 원 별도로 이분들은 그 수당 기준이 어떤 거죠? 채용 심사 수당이 30만 원은 별도로 5분이 하시는데 15회예요. 이건 시간이 오버되거나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한 건가요? 아니면은 이 수당에 대한 우리 평택시 기준이 있습니까? 예, 기준 그 총무과 인사할 때 이제
그 인원 뽑을 때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예. 그 이제 최고 그 금액이 2시간 이상이면은 30만 원이기 때문에 2시간 이상. 예, 그 30만 원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예. 42회 임직원 성과급도 거기에 따른 건가요? 180%? 아, 그건 예, 성과급. 예. 공무원 성과급 이제 주듯이 예. 여기도 이제 경영성과 평가해가지고 이제 성과급을 책정하는 겁니다. 성과급대로 예, 예, 예. 180%가 인상이 됐습니다. 우리 그에 그 방수공사가 4,100만 원 일식이라고 잡혀 있는데 이거 어디 수순이죠? 이게 그 물론 방수 2, 3년에 한 번씩 해야 되지만은 이거는 좀 표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제가 확인해서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저는 일단 요까지 요 한 과만 좀 하고 다른 분 좀 하시고 다시 할게요. 우리 김명숙 의원님 하실까요? 1시간 정도. 예, 예. 그럼 김명숙 의원님 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우선 조금 단계별로 조금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좀 보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자, 우리 국제문화국이 성인지 예산안이 조금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줄은 이유가 있겠죠, 국장님?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도 성별 영향평가 사업이 지금 줄었죠? 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그 무형문화재 축제가 이제 6천만 원 하나 있었고 스마트 영상제 1억 8천 이제 두 가지 행사가 이제 성별 영향 평가 대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는 내년에는 그 스마트 영상제만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축제 분석을 해본 결과 스마트 영상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 단위로 주로 행사를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가족 단위다 보니 이제 남녀 간의 어떤 그런 그 양성 평등적인 그런 비율보다는? 정책을 좀 강화하자는 의미로 한 개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별 비율이 여성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남성 비율도 맞춥니까? 문화해설사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죠? 예. 남자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예. 때는 좀 비율을 조금 맞추시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이게 사실은 저희가 임명하는 게 아니라 도지사 권한이거든요. 네네. 예, 저희는 추천만 하기는 하는데 임명은 도지사 권한이라 될 수 있으면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희가 추천할 때 이 이왕이면 말이 조금 안 맞으시죠? 도지사 권한입니다. 아니 저희가 이제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알고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조금 이렇게 맞추시려고 조금 하실 수 있는 선에서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부분도 아니고 우리 예술, 문화 이런 쪽에 있는 국제문화국이 지금 얼마 줄었는지 우리 국장님 아시죠? 성인지 예산이 지금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내용을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숙지를 있습니다. 못 하셨어요? 예, 예. 4억 정도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앞서가는 아무리 저희가 강조를 해도 뭐 이거는 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책을 처음 세우고 예산을 세우는 이 시점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입 세출에서 지금 우리 관광 기반 확충 관리 그 정책 사업이 있습니다. 5억 2월을 하셨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작년에 올해 봄에 특조금을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관광 특구 지역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특조금을 신청했는데 한 16억을 요구를 했는데 17억을 요구했는데 5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업비가 좀 적기 때문에 당초 한 거는 안정리하고 K55 정문하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17억을 올렸는데 5억이 배정이 돼서 현재 송탄 쪽에 그 미디어 파사드처럼 내리에 한 것처럼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은 그런 거와 유사한 조형물을 제작을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주민들하고 관광협의회 단체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특구 내에 있는 업소들 소개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갖고 양쪽에 키오스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키오스크는 여기 지금 출장소 앞에 있는 그런 형태의 키오스크입니까? 아니면 좀 더 업그레이드된 키오스크입니까? 출장소 앞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하고자 구상하고 있는 거는 특구에 있는 업체들이 다 나오게 뭐 예를 들어 뭐 업체를 클릭하면 위치까지 나오고 그걸 보고 찾아갈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내용을 담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청한 업체들만 거기에다가 등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평택시 관내 등록돼 있는 업체를 전체를 다 거기에다가 그 지역에 있는 업체는 다 등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단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생각은 특구 내에 있는 업체들을 생각하고 등록돼 있습니다. 있는 업체를 전수를 해두는 건지 아니면은 그 상인회에서 나는 등록을 하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하신 분 거를 해주시는 건지를 묻는 겁니다. 그건 아직 최종 결정을 안 했습니다만은 전체를 넣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키오스크라는 거는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있지만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부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설명이나 아니면 부가적인 거나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들을 넣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요즘 그 다른 뭐 사례도 좀 많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실정에 맞게 대상자가 누군지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혹시 데이터를 뽑는 걸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이 음식점이 많기 때문에 네. 저희 위생과에 그 리스트하고 또 단체 협의회에 가입하신 분들 리스트하고 대조해서 아니 그런 실질적으로 상품 운영하는 분석 같은 거를 조금 하실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어떤 안을 갖고 계셔서 보시는지요? 보통 이제 예를 들면 신장동이다 하면 하루에 유동 인구가 몇 명이고 어느 상점이 몇 시간대에 장사가 잘 되고 어느 상점의 방문객 수가 높고 어느 부분에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이런 데이터를 우리 각 부서에서 관광과나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신지요? 그런 데이터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건 구축이 아닙니다, 국장님. 자료를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프로테크라고 혹시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자, 프로테크라고 보통 이제 그게 사이트예요. 그게 어떤 사이트냐면 우리 관련 부서뿐만이 아니라 평택시 공무원들이 조금 알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이트를 방문을 하면 치시면 돼요. 무료예요. 치셔서 내가 만약에 국제문화국 식당을 가고 싶다. 그런데 그 식당을 내가 몇 시간대에 가면 좋은지 어느 시간대에 사람이 많은지 이런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것뿐만 보는 게 아니라 작년하고 올해하고 우리가 이 시설을 해놓고 변화된 것도 다 볼 수가 있어요. 시간대별로. 만약에 우리가 5억을 들여서
이런 파사들을 해놨는데 해놓기 전과 해놓고 나서의 비교를 여러분들은 용역을 주시잖아요. 용역비를 아낄 수 있는 최대한 장점이 사이트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선도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제가 평택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뿐만이 아니고 평택시 전체 용역이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를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이트 하나만 알아둬도 몇십억을 아낄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그 쉽게 얘기하면 내리에 우리가 그 파사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기 전하고 하고 났을 때하고 이게 어떤 변화되는 모습을 그냥 이 사이트 하나만 들어가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시간대별로도 알 수 있고 인원대별로도 알 수 있고 그 지역에 와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소비를 했는지 어느 정도 금액을 지출을 했는지 어떤 대상들이 오는지 어떤 식품을 선호하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사이트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거를 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필요하신 부서는 있으면 찾아오시면 제가 그 필요한 사이트마다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여러분들이 올해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가 언제 죽었는지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주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좀 아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지금 그 생활사박물관 공간 설계 제작 그 10위죠. 100%. 그쵸? 네. 그런데 이게 지연 사유가 되게 궁금해요. 주민 의견, 전문가 의견 수렴이 이제 늦어져서 그랬다는데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죠? 당초에 저희가 그 생각했던 면적보다는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좀 장소를 좀 넓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도 두 용역을 번째. 주셨던 부분인가요? 이건 용역 주진 않았습니다. 아, 네. 예. 두 번째는 거기에 전시할 유물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체크를 해보니까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덜 갖고 있습니다. 57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당초에 거기가 생활서 박물관이었었는데 네네. 지금 활용을 안 했다가 다시 그 유물을 체크해 보니까 57점이 갖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추가적인 기증을 받아야 되겠다. 아니면 필요하면은 조금 유물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하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그럼 앞으로 얼마나 저희가 내년 8월이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러면은 조금 더 많은 양의 확보가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오늘 그 팽성읍 그 이장단 회의할 때 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특히 안정리 쪽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를 해서 유물을 좀 많이 기증을 받을 생각이고요. 네. 필요하다면은 구입도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3억 5천이에요. 예. 네네. 자, 제가 정월대보름 예산이 1,950만 원입니다. 뭐 많으면 많을 수도 있고 적으면 적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정월대보름 행사를 언제부터 하셨죠? 평택시에서? 저는 페이지 상관없이 페이지를 페이지를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까요?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질의하실 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안 갖고 계시면 제가 다시 받겠습니다. 자, 그럼 정월대보름 행사에 제가 하게 된 취지가 있으실 텐데 이게 지금 진위에서 하고 있죠? 네, 진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된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워낙 그 동네에서 계속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셨었는데
행사를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을에 이제 자체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좀 이제 시의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좀 풍성하게 좀 하시고 싶어 하셔서 저희가 그 예산을 좀 지원해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작년에도 했나요? 비대면이라 못했나요? 예, 작년에는 일부 마을에서 이제 제사만 지내는 걸로 간단하게 하셨고요. 네. 올해는 작년에는 2개 마을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올해는 1개 마을에서만 제사만 지내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셨습니다. 아, 그럼 내년에는 지금 이 1,950만 원에 대한 내역을 좀 쭉 얘기를 좀 해봐 주시겠어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추후에 받고요. 제가 하나 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1,950만 원으로 이 행사를 하면서 지금 정월대보름 같은 경우에 국장님, 정월대보름 이제 이 전통적으로 우리의 그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 취지가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오곡밥을 먹는 날 아니면은 귀발기술을 먹는 날 아니면은 뭐 약식을 먹는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국제문화국 같은 경우에는 관광가도 있고 문화예술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 1,950만 원을 들여서 이거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찾으셔야 되는데 우리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마을에서 이거를 하시고 계셨었는데 조금 더 키워나가고 싶고 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게 됐습니다라고 아주 좋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참 잘하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이 유래가 삼국유사에 지금 나와 있는 유래를 혹시 알고 계세요, 국장님? 아, 모르고 있습니다. 네, 삼국유사에 보면은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게 신라 소주왕 때 시작이 됐어요. 영모를 까마귀가 알려줘가지고 까마귀한테 찰밥을 해서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시작이 돼서 쭉 내려오면서 이게 이제 명절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우리가 진위 같은 경우에는 큰 행사들이 없지 않습니까? 예. 신장이나 안정리 같은 경우에는 미군 부대가 있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노아리에서 그 거북놀이 같은 거북놀이, 거를 네. 전승하는 것처럼 예. 진위의 어떤 한 문화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접근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1,950만 원으로 진행을 하시지만 거기에 조금 더 예산을 세워주셔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1월, 2월 되면 까마귀들이 굉장히 많이 날아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진위서탄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도시 중에서도 농업이 굉장히 성행하는 곳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면은 그 논밭에 까마귀들이 굉장히 많이 날아오는데 이 행사를 가지고 시민들 행사로까지 이거를 넓혀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 때는 이 예산이 목적성에 맞게 잘 세울 수 있게 어떤 유래가 있으면 유래도 좀 찾아보시고 그 유래를 가지고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은 발전시켜서 예산을 좀 짜임새 있게 예. 기획을 하시고 그다음에 집행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좋지 동의합니다.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차피 까마귀를 우리가 사오는 것도 아니고 예. 마을 주민들 예산에서 조금 더 편성해줘서 약식 같은 거 만들어서 나눠주기 행사를 하면 자연적으로도 좋고 이거는 생태계적으로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어떤 지역의 하나의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면 38페이지부터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앞서서 질의하신 우리 위원장님께서 재단 거를 쭉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서 39쪽으로 넘어가면 연봉에서 비상임 고문이 연봉을 가져갑니까? 비상임 이사도 아니고 비상임 이사, 비상임 고문은 보통 연봉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임 고문을 해가지고 연봉이
2,400만 원씩 두 명이 4,800만 원을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 있으면은 좀 대답을 좀 해주시겠어요? 근데 주 1회 내지 주 2회까지 매주 이제 출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비상임 고문한테도 연봉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인 고문 보통 안 나가지 않나요? 이 부분은 그러면 과장님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셔가지고요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카드 단말기 임차가 있습니다. 카드 단말기 임차 이거 어떤 부분입니까? 이거 휴대용 단말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것도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카드 단말기 가격이 지금 다 다릅니다. 5만 원짜리가 있고 이거는 밑에 이제 통신료가 있어요. 33,000원씩. 그러면 한 달에 83,000원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쵸? 신용카드 단말기니까. 예, 33,000이 있습니다. 예. 네네. 신용카드 단말기예요. 그럼 신용카드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니까 서면으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기다리긴 하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자, 그리고 지금 시설 화재 보험료가 640만 원이 일시구로 해서 나가는데 어떤 시설에 대한 보험료, 화재 보험입니까? 여기 가공 공장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생산 라인을 돌리는 큰 기계들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닌데 그런 기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화재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돼 있어요. 640이면 어떤 시설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이 된 겁니까? 우선은 그 교류재단이 관리하는 건물동이 저희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셔야지. 이게 교류재단이 이제 그 팽성 국제교류단하고 신장 국제교류단 두 군데 사무실이 있는데요. 그 사무실 이용하는 거에 대한 그 화재 여기 일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뭉뚱그려서 그 양쪽에 그 모든 건물을 다 합쳐서, 합쳐서 그냥 일식으로 그 한 보험료는 거였습니다. 통합으로 내니까 예. 그래서 일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좀 나눠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봤을 때 시설 화재 보험료가 640이라면 이거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산을 보는데. 예,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여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는 이게 조금 과다 계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41명이 직원이에요. 그쵸? 그쵸? 예, 41명이 평균 10만 원씩 12개월을 전체를 잡으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예산을 그 2023년 예산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던 부분에 있어서는 예, 충분한 지금 대답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요. 서면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한식 요리 교실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행감 때. 자, 현수막 배너 문제도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그 전에 이 책자가 제작이 돼서 올라온 것 같아요. 현수막하고 배너가 다른 데는 5만 원에서 7만 원까지입니다. 근데 우리 국제문화국만 10만 원씩 이렇게 올라와요. 평택시 관내 업체에서 쓰는데 지금 보통
일반적인 현수막은 뭐 5만 원 정도면 가능한데 5만 원, 7만 원입니다. 배너도. 예, 크기가 좀 크면 그 대형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그 대형 현수막은 50만 원, 70만 원씩 하는 대형 현수막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 예, 그래서 보통 7m에서 9m짜리도 5만 원이에요. 그런데 평택시에서 여기만 대형 현수막으로 합니까? 다른 부서도 다 대형 현수막을 쓸 수 있을 텐데 평균적으로 5만 원에서 7만 원을 잡아서 올라오는데 우리 국제문화국만 특히 국제교류재단만 이렇게 10만 원으로 올라와요. 배너도 이 가격 아닙니다. 이런 부분 다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오던 거기 때문에 그냥 쓰지 마시고요. 조금 더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격이 오른 부분은 조금 더 계상을 하시고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좀 내리시고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아끼셔야지 그냥 관습적으로 10만 원 했었으니까 매년 10만 원을 올리시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돈 남겨서 나중에 또 다시 반납을 하시고 이러시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은 제가 이제 이해를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 현수막 하나, 배너 하나 하고 도안 금액을 여기 넣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예. 다 포함이 되는 금액입니다, 국장님. 자, 5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농악. 제가 우리 농악하고 민요하고 거북놀이하고 쭉 비교를 해봤습니다. 예산 올라온 걸 보고 2020년도 예산, 2022년 예산보다 농악은 1,500만 원이 줄었어요. 맞습니까? 줄은 이유가 뭡니까? (60페이지에) 농악보존의 전승지원금부터 쭉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1,500만 원이 줄었어요. 공연 출연료 인건비에서 좀 줄었고 홍보비에서 좀 줄었고요. 그렇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따로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자, 농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설 공연이 있고 정기 발표 공연이 있죠. 상설 공연은 몇 회를 합니까? 예, 보통 상하반기 8번씩 해서 16번 정도 하고 계세요. 많이 하네요. 네. 그 사이에 이제 정기 발표도 또 한 번 있죠. 예, 정기 발표에는 그 저희 무형문화재 관련 법령에 네. 1년에 한 번씩 네. 그 원형을 공개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정기 네. 공연 1회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설 공연하고 정기 공연하고 했을 때 시민들의 반응은 어느 것이 더 크다고 뭐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만족감이 큰 거에 대한 어떤 조사는 좀 해보셨어요? 아직은 안 해보셨죠? 예, 디테일하게는 그런 조사는 해보진 그런 않았습니다.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기 공연이 굉장히 그 성과가 좋고 시민들의 그 반응이 좋으면 상설 공연을 조금 줄이시고 정기 공연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것도 어떤 아닐 것 같습니다. 웃다리 농악으로 해서 6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웃다리 농악 경연대회가 있고요. 86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86페이지 보면 무형문화재 축제가 있어요. 지금 비슷비슷한 것들이 참 많은데 예산을 이렇게 나눠서 쓰지 마시고 조금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자,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우리 무형문화재는 뭐 농악도 들어가고 민요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형문화재 축제로 해서 또 있고 전국 웃다리 농악 경연대회가 있고 지금 경연대회가 몇 개가 되죠? 민요 경연대회가 있고 자,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데 86페이지는 무형문화재 축제라고 해서 또 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 각 사업의 이제 성격을 저희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웃다리 농악 경연대회는 이제 여기 경기하고 충청 그 지역 위주에 있는 그 웃다리 농악을 주로 하시는 그 동호회 내지는 그 뭐 중고등 학생들 포함해서 한 4개 부문 해가지고 그 농악을 위주로 해서 경연대회를 해서요 시상금을 주는 그런 행사고요. 무형문화축제는 그 농악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좀 유명한 무형문화재 하시는 그 단체나 그런 분들을 좀 초빙을 해가지고 평택 시민들한테 이런 무형문화재 전반적인 모습이라든지 공연들을 소개하고 보여드리는 행사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 무형문화재는 어떤 시민들의 관심도 유치나 아니면은 다양성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민요도 지금 있고, 그래서 조금 저는 이게 날짜도 보니까요, 날짜도 거의 비슷비슷해요. 웃다리 농악 경연대회도 9월이고, 무형문화재 축제도 9월 23일부터 9월 24일까지고, 그 다음에 민요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인데, 이렇게 날짜가 비슷비슷한 시기에 비슷비슷한 이런 행사들이 겹치면 사람들이 혼동이 오지 않을까요? 조금 더 이런 시간적인 분배는 정확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금액을 들여서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거는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마인드지만 우리 시에서는 적정한 시간대, 적정한 예산, 그 다음에 많은 참여 인원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거 먼저 행감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9월에 웃다리 농악 경연대회를 하고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무형문화재 축제를 하면 잘못 보면 그 행사가 그 행사인 줄 알고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의도했던 성과를 못 내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보시고 이게 지금 농악경연대회 5천만 원이에요. 무형문화재 축제도 6천만 원이에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있는 뭐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셨어요. 농악인지 민요인지 어떤 단체인지 이런 단체는 언급을 하지 않으셨지만 지금 경연대회 웃다리 농악 경연대회는 경기 충청 동호인들 뭐 중고등학교 4개 부분 해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5천만 원이고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축제는 6천만 원이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전국적으로 가면은 이 예산으로 출연료 인건비가 지금 3,750만 원이고요. 지금 우리 웃다리 같은 경우에는 심사 인건비가 4,500이에요. 인원수가 웃다리 농악이 더 많습니까? 축제에 참석하시는 그 공연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그 숫자는 저희가 카운팅을 안 해봐서 그럼 정확하게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이런 데이터가 안 나왔는데 이런 예산을 세워서 올리셨다? 이건 조금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뭐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서류로 대체를 하고 7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가 사라져가는 마을 연구조사에 대해서 지금 3,500만 원을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평택시 지역이 급속히 이제 도시화가 되고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이제 마을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변화상을 좀 수집을 해서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게 사업의 취지이고요.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좀 남아서 시민들한테 우리 지역의 역사를 이렇게 저장을 해서 나중에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의 어떤 한 역사로 이제 기록이 되어서 나중에 필요할 때 제공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평택시의 어떤 흐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이제 자료로 축적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에 저희들이 이제 연차별로 이제 뭐 진이면이면 진이면, 서탄면이면 서탄면 이런 이제 개발이라든지 뭐 산단이라든지 이런 조성 사업으로 인해서 사라져가는 마을들을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좀 파견을 해서 거기에 그 기록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해가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구술 전문가 한 2분 정도 하고 도시 전문가 그다음에 문헌 전문가 이렇게 팀을 구성을 해서 현장 조사를 하시고 또 마을에 있는 어떤 그 마을과 관련된 어떤 문헌들을 찾아서 번역을 하고 해서 그런 역사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기록으로 남겨놓는 사업입니다. 마을 조사비로 해서 550만 원, 사회에서 2,2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여기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원고비, 뭐 조사 지원비 이런 건 알겠는데 마을 조사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 마을 조사비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전문가 한 네 사람이 한 팀이 돼가지고 이렇게 파견을 나가시는데 1년 한 4번 정도 이렇게 이제 마을을 방문을 하셔서 조사를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몇 명에게 지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 팀별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한 팀이 4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구술 전문가 그분들한테 4회를 그러면은 예. 4분이 1년에 4번을 가는 거네요. 그러면 한 예, 팀이 그렇습니다. 네. 그럼 한 팀에다 550만 원씩 4번을 주는 거예요. 네. 음. 이제 현장에 나가서 이제 조사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이제 자료 축적하고 하는 이제 경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78페이지하고 79페이지하고 연관성 있는 사업이에요. 기록 보존 사업. 이분들이 이제 연구를 한 거를 가지고 기록 보존 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2,300만 원. 이거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공공기관, 교육기관, 문화재 등의 변화상을 촬영하고 기록하여 아카이브화 시킨다는 사업인데 이거하고 이거의 어떤 조금 비교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사라져가는 마을 연구는 이제 마을 단위로 저희가 이제 개발 사업이나 어떤 뭐 산업화로 인해서 이제 사라져가는 마을 단위로 저희가 조사를 이제 자료를 축적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변화상 기록 보존 사업은 저희가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이것은 대상을 어떤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이나 마을 그 문화재 등 그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해서 촬영을 하고 그걸 아카이브화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좀 비슷하죠? 많이 비슷하죠? 이분들은 이제 이 예산에서 2,300만 원에서 좀 다른 게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이런 예산으로 나가는 거고 이분들은 마을 조사였는데 지출이 되는 거고 요 차이만 있네요. 이제 대상을 조금 이제 차별화했다고 보시면 그거는 되고요. 이제, 예. 뭐 저희 알겠죠. 변화상 기록 보존 사업의 주요 대상을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자면 우리 시의 뭐 각종 이제 관공서 위주의 어떤 그 기록을 수집을 해서 아카이브하는 내용이고 또 교육기관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문화행사 아니면 우리 시의 그 문화유산 같은 거, 무형유산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단위별로 묶어서 그런 변화상을 기록해서 보존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8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미술 조형예술작가 선정을 통해 작품활동을 지원하고 추후 결과물은 웃다리 문화촌에 소장 및 전시를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세우신 예산이 2천이에요. 이게 지금 작년에도 2천이 있었죠. 작년에 몇 점을 소장을 하시게 됐습니까? 예,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그 한 작품 위주로 해서 이게 설치 조형 미술을 위주로 설치 미술을 예, 얘기하시는 하기 겁니까? 때문에 2천만 원 정도면은 뭐 여러 점을 하기는 좀 어렵고 저희가 2000년서부터 2021년 올해까지 한 그러니까 연도별로 한 점씩 해서 예, 지금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지금 설치된
개수가 몇 개 됩니까? 3개 있습니다. 아, 3개요. 이게 앞으로 몇 년간 이렇게 쭉 1년에 하나씩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 이제 웃다리 문화촌이 그 사실 이제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시는 거에 비해서 그 방문하시는 분들이 즐길 만한 그런 어떤 조형물 같은 게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가 이것은 지속적으로 유지할 생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이면은 중장기 뭐 계획이 서서 이거 진행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 연차별로 하나씩 이렇게 채워가는 이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뭐 몇 년까지 하겠다 이런 계획은 따로 정하진 않았고 계획을 세우실 때 처음에 이런 조형물 설치 사업을 하실 때 1년에 2천만 원씩 몇 년 동안 몇 점이 되면 이 공간을 채울 수 있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갖고 하셔야지 그런 계획이 안 서신 상태에서 그냥 대충 만족할 것 같은데 하고 하면 그냥 끝나는 이런 사업은 아니죠. 목적성에 맞게 계획을 정확하게 잡아서 어떤 그 설치 미술이 들어왔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자료까지는 요구는 안 하겠지만 웃다리 문화촌에 가서 물어보시고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그곳에 방문을 하셨을 때 보실 거 아니에요. 예산이 집행된 것도 보고 그럼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어느 부분이 만족하고 여기 내방하신 분들이 이런 게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더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듣고 예산을 세우시는 거지 그냥 무조건 뭐 2천만 원씩 아직은 언제까지라고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러면 이 예산은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서 삭감해 버리면은 그냥 안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떤 예산이든 그 목적성에 맞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집행부가 할 일입니다.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저는 실패를 한 건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하지만 정확한 어떤 계획을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차후에 저한테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8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역문화 운영 지원 해가지고 쭉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문화원하고 평택학연구소하고 웃다리 문화촌하고 쭉 나와 있는데 월급 체계가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원하고 연구소하고 문화촌하고 조금 많이 다른데 월급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좀 차이가 납니까? 예,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이 단체에다가 보조금으로 이제 내려주는 이제 인건비인데요. 저희가 월급 체계를 저희가 정하지는 않고 그렇겠죠. 예, 이 단체에서 그 인건비 어느 기준을 정해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그 검토를 해서 보조금으로 내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적게 받으면은 적게 받으면 불만이 있지만 많이 받으면 불만이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직원이라면 나는 지금 이 세 군데 중에서 내가 제일 조금 받고 있네? 그러면은 나중에 예산 더 올려주세요 하면 그냥 올려주실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이 지금 세 개 단체하고 어느 정도의 형평성이 맞는지 보셔야지.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지금 아래에 있는 부분은 좀 작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근무 시간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챙겨서 보시고 예산을 세울 때 그래서 어디 하나 아픈 곳이 없게끔 이런 것도 살피는 것도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를 딱 보고 왜 작을까? 왜 많이 줄까라고 접근한 게 아니고 여기는 왜 적을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됐을까? 그럼 이분들이 이거 알고 나면 다음에 우리도 인상해 주세요 하면 어떻게 집행부는 대처를 할까? 이런 고민을 제가 집행부 입장이 돼서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부분은 조금 한번 보고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대보름 행사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대보름 행사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 청부급 율붕리 같은 경우에 지금 당제를 지내요. 당제를 지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예산도 세워져 있고 이렇게 쭉 가는데 이 당제를 지낸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예, 그 내용은 저희가 미처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했던 거에 이제 조금 더 같이 가면 지금 예산이 좀 삭감이 됐죠? 원래는 2022년도보다 지금 2023년이 삭감이 된 건 아니고 그냥 같은데 지금 추경에서 이제 조금 그랬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해보시고요. 아까 제가 삼국유사까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는 이 약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유래도 있지만 찰음식이기 때문에 내 집에서 일을 해주던 머슴들이 1년 동안 건강하게 농사를 지어달라는 어떤 그런 그 기원하는 이런 바램도 있어서 머슴들한테 주던 떡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스토리텔링을 잘 하시고 마을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서 이게 진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축제로 자리를 좀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조금 더 안을 잡으셔서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보시고 하시겠다고 하시면 추경에 또 예산을 이렇게 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0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가 아니죠? 맞나요? 문화예술가 거네요. 제가 여기서 조금 궁금했던 게 불법 게임기 압수물 운송비가 먼저 저희가 이제 추경에서도 이 예산을 한번 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좀 나오나요? 수량이? 압수물 운송비가 지금 3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줄어서 2,500만 원으로 해서 게임기 적발량이 감소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적발한 거를 갖고 있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요 이제 단속하는 거는 저희가 단속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남부 경찰청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압수를 해서 이거를 이제 안성에 있는 환경공단 그 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운송을 하고 그 비용을 저희 지자체에다가 청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거예요? 예, 예. 그럼 2023년도 청구권은 어떻게 이게 계산이 된 거죠? 2002년도 현재 이제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압수물이 한 830개 정도 됐고요. 예. 그 화물차 운송이 한 79회 정도 해서 1,4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생각지도 않는 예산들이 나가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11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증액이 많이 됐어요. 2020년도보다. 얼마가 증액이 됐죠? 예, 30억 2,096만 3천 원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 사유를 좀 쭉 나와 있는데 그래도 대표적인 거 30억까지 증액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이제 주요한 내역을 이제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15억 그 증액분의 한 반 정도 되는 금액인 15억 7천만 원은 그 이전에 안정리 예술인 광장과 팽성 예술인 창작 공간이 저희가 위탁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을 내년부터는 이제 출연금으로 저희가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한 10억 7,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재단 운영비가 전체 한 5억 8,6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요. 인건비가 한 1.7% 저희가 공무원 인상 그 요일에 맞춰서 인상을 했고 또 인력이 7명 정도 증원을 한 그 비용이고요. 이제 나머지 운영 경비가 한 600만 원 정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의 시설 운영과 그다음에 관객 편의 증진에 관련된 사업비를 저희가 6억 3,7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과 지역 축제 또 우리 재단의 목적 사업비 해서 24개 사업에 9억 7,500 정도 해서 전체 한 30억 2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문화재단 운영비가 한 5억 9천 정도 약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7명이 증원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이제 정원 그 외 인력을 한 6분 증원을 했고 그 정원 내 인력을 전시기획 담당 한 분이 그 미술을 좀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필요하겠다 그 판단하에서 한 분을 증액을 했고요.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무대 관련 인력이 6명 증원된 것은 저희가 이제 그 예술 단체들하고 또 이제 그동안 계속 이제 제기됐던 이제 민원 내용을 분석을 해봤더니 그 문예관의 대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으셨고 또 그 예술 단체에서도 그 무대 인력들이 수급이 안 되다 보니 일요일 대관이라든지 그런 대관이 좀 원활하지 않으니 이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6분을 좀 증언을 했던 내용이라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반영이 된 내역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제가 그냥 외로 여쭤봅니다. 대관료도 인상이 됩니까 내년에? 대관료는 별도로 인상할 계획은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관객 서비스 편의 증진해가지고 4억 4천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 그 민원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보니 그 대관을 했을 당시에 관객들이 이게 좀 이제 불편한 분들 내용들을 말씀을 하시는 게 공연을 보는 도중에 문을 이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도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연에 방해가 된다 이런 말씀들도 계셨고 또 저희가 이제 재단 자체 기획 공연이라든지 전시회는 그런 어셔라든지 그런 인력들이 투입이 돼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대관 공연이나 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원 인력이 없다 보니 좀 공연을 보거나 전시를 볼 때 좀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우스 매니저하고 어시어 인건비를 저희가 좀 증액을 해서 그런 불편한 사항들을 좀 보완을 하려고 이제 예산을 좀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공연장에 있는 그 의자의 객석번호 표찰이 좀 낡고 좀 보수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비용을 한 5,100만 원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남부문예관의 그 소공연장이 사실 이제 공연장으로서 역할을 좀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 시설을 좀 개선을 하려고 저희가 그런 개선 시설비로 1억 1,7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연 그 리모델링에 따른 의자 교체비도 해서 한 1억 3,500 증액을 했습니다. 그럼 안에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변화가 좀 있겠네요. 워낙 시설이 좀 오래됐죠. 지금 3개 지금 문예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남부가 이제 93년도에 저희가 이제 준공을 한 시설이고 나머지 북부하고 서부 같은 경우는 91년도에 개관을 한 시설이다 보니까 유지 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면 112페이지에 쭉 이렇게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아까 보면 무대 그 관리 인력을 지금 증원을 해서 7명이 증원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정근 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근 수당은 3,100만 원이나 있어요. 지금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서 10년 정근 수당 같은 경우에는 보통 5만 원, 뭐 10년에서 15년은 6만 원, 8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통으로 해가지고 3,1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산출 기초는 제가 별도로 자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부터 자료를 이렇게 주실 때는 이렇게 보면은 모르지 않습니까? 이거 전문적으로 회계를 하던 분들이 보시는 것도 아닌데 조금 세부적으로 세부 내역서가 와야지 의원들도 이 의원님들이 자료를 보시고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서 질문의 양도 줄지. 지금 보면은 정근수당 같은 경우 3,100만 원 하면 보통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이 1월하고 7월에 받으시죠? 1월하고 7월에 받는데
1년에서 7년에서 10년 미만일 때는 5만 원을 주고 10년에서 15년일 땐 6만 원을 주고 15년에서 20년일 때 8만 원을 주는데 이게 41명이지 않습니까? 41명이 지금 가져가는 금액이 정근수당으로 3,100만 원이다.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무대 시설에서 기술 정보 수당은 이거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기술 정보 수당으로 해가지고 무대 시설 해가지고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6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은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네. 특정 업무 수행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보면은 수당을 다 쪼개셔가지고요. 월급도 적은 월급 아닙니다. 그런데 수당을 다 이렇게 쪼개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 제가 자료를 여기서 좀 드릴게요. 저기 요구를 하겠습니다. 4급이 얼마를 받는지 5급이 얼마를 받 총 가져가는 금액 네네 1년에 가져가는 총액 모든 수당하고 다 해가지고 일반직 6급이 얼마를 가져가는지 쭉 해가지고 그 자료를 주셔야지만 이 세출 예산안을 이해를 하지 지금 월급 본봉에다가 지금 쭉 나열해가지고 정근수당 같은 경우에 이렇게 통으로 3,100만 원 딱 해버리니까 뭐 직급보조비나 이런 명절휴가 이런 건 다 알죠. 아는데 특정 업무 수행 경비 지금 이분들은 이 직무로 해서 무대 관리 인력으로 해서 이분들을 채용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무대하고 시설 기술 정보 수당을 해가지고 648만 원이 또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그 113페이지로 보니까 복합기 임차료 서부 북부는 21만 5천 원이에요. 그런데 114페이지를 보면 남부는 30만 원입니다. 이게 어떤 기능의 차이입니까? 용량의 차이입니까? 아니면은 지역의 차이입니까? 똑같은 복합기를 쓸 텐데 서부 북부는 21만 5천 원이고 남부는 30만 원이에요. 이 부분도 자료로 행감 때 이제 보고를 드렸듯이 이제 시청도 임차료를 내고 있는데 요거 이제 그달 복사량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다른 것 같은데. 그럼 남부만 구체적인 나뉘어서 거는 30만 원이라고요? 예, 그래서 아주 차이는 그래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자료 주십시오. 네. 추가 질문은 제가 조금 다른 의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자, 수고하셨고요.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중식 시간이 얼추 돼서 식사하고 하시는 걸 아시죠? 식사 괜찮으시겠어요? 네. 예. 그럼 원하는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